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교육복지 우선 사업에서 관내 학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다행히 구제는 받는다지만 걱정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나흘간 개최됩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된 축제가 시도될 전망입니다.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가 율촌 산단에서 첫 시동을 겁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최근 법원이 약정을 지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업자 측이 기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케이블카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의 공익 기부금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여수시에 손을 들어준 건 지난 15일. 당초 약속한 대로 케이블카 입장권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기부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 측이 내야 할 돈은 약 7억 원. 오는 27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여수시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익기부금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난 상태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공지를 한 거죠.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익기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익기부 약정서가 자발적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적자가 날 경우에도 기부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문제도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유로 사업자 측은 오는 6월부터 주차장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수시는 물론 시민단체도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를 그만큼 해줬으면 우리 여수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 윤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해상 케이블카가 운영을 시작한 지 2년을 넘겼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교육복지 우선 사업 선정 대상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던 관내 학교 대다수가 탈락했습니다. 다행히 구제를 받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용 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선정 결과에서 지난해 지원을 받던 관내 학교들이 탈락해 해당 교육기관도 난감합니다. 도교육청의 대상자 선정 방식이 비율로 정해지다 보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탈락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순천의 경우 5개 학교 2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을 처지였지만 다행히 구제받게 됐습니다. 거점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돼서 3일 정도를 근무를 하시고요. 연계학교에는 이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즉각 소통을 해서. 하지만 사업비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복지사들은 담당 학교가 늘어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관내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마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연계학교라는 개념으로 3일 이틀 이렇게 나가지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충분히 갈 수 있을지. 애초 도교육청의 현실성 있는 선정 기준 제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처음 시도되는 연계 프로그램의 성격상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통계로 교육복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 학생들과 현장 복지사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 청사 건립에 지역 기관 단체들의 자발적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청사 건립에 민주평통 순천시 협의회와 이통장연합회, 순천시 약사회 등 6개 기관 단체에서 모두 83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특히 시청사가 있는 장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 수익 사업을 벌여 모인 수익금을 신축 자금으로 전달했으며 순천만 정원 해설사 모임에서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거북선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변화를 시도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제51회 여수 거북선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축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제형 길놀이와 해상 출정식의 연출을 별도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제형 길놀이의 출발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광무동 시민회관에서 서교동 로터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을 현장에서 연결해주는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가 내일 율촌 산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가동됩니다. 전라남도는 내일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 특강과 취업 컨설팅 강의를 진행한 뒤 율촌 산단 내 썬테크와 산미메탈 등 3개 기업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 즉석 면접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는 취업을 바라는 청년들이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탐방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시책으로 올해 모두 1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100% 음주운전자의 과실일까요? 현행법상 꼭 그렇지는 않아서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편도 1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 양쪽 탑승자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뒤에서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로 만취 상태. 하지만 경찰은 앞에 있던 화물차를 가해 차량으로 결론 냈습니다. 화물차는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했다며 승용차 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내가 잘못 없이 가해자가 돼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진술을 했는데 그 말 맞다고 한 것도 자체가 잘못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치사상 혐의로 중형을 받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상반된 주장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무면허라든가 음주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꼭 그 사고하고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킨다는 것은 아니죠. 이 사고로 척추 장애 등을 얻게 된 화물차 운전자 측은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다시 고소한 상태.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의 금지 행위인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만든 호남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가 탄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된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이 힘을 보태 만든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 1년 6개월 만에 에너지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 적금 통장을 다 자기들 적금 통장 깨가지고 그걸로 투자의 개념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시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호남에서 최초입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 옥상에 설치된 햇빛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는 시간당 100kW, 4인 가족 기준으로 25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번 계기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셔서 시민 발전 이 1호기가 2호기, 3호기 됐으면 좋겠고. 협동조합은 전기를 한전 등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발전소 유지비와 조합원 배당금, 앞으로 2호기와 3호기 등 시민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립에 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의 토지 면적과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총 토지 면적은 510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15년에 비해 축구장 170개 면적과 맞먹는 약 121만 제곱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시는 율촌 제1 일반 산업단지와 돌산읍 평사, 우두,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 면적이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지난 2015년 15,036필지였던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1,060필지 늘어난 16,096필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24% 상승한 가운데 고흥과 광양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고흥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 오름세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7.55% 상승했으며 광양도 대형 아울렛과 운전면허 시험장 등의 영향으로 7.31% 올랐습니다. 또 순천과 여수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5.35%와 4.1%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개별 토지 459만 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여수 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와 탱크로리가 정면 충돌해 조모 씨가 숨지고 김모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